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원장 호익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골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혀가 있고 입천장, 목젖, 숨이 넘어가는 공간이 있죠. 근데 이 공간이 남들보다 좁은 분들, 깨어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주무시게 되면 모든 구조물들이 뒤로 이제 쏟아지게 되고요, 또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공간을 만드는데, 이 좁은 공간으로라도 산소는 들어가야 이 생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뚫고 들어가는 이 저항을 이기는 소리가 바로 이 코골이가 되겠습니다. 코를 골다가 어느 순간 보시면 갑자기 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숨을 안 쉬는, 이렇게 숨을 안 쉬는 이제 무호흡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1초도 안 돼서 금방 푸득 하고 깨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수영장 가셨을 때 처음 보시면 이 잠수했다 1초도 안 되면 이제 올라오지만, 이게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 10초, 20초, 2분 30초까지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면무호흡증의 문제인데요. 먼저 진단하는 게 이제 수면다원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다원 검사가 주무시면서 내가 하룻밤 동안 아까 말씀드린 이 수면무호흡의 정도, 횟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걸 보고서 이제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수면무호흡의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10초 이상 숨을 안 쉬는 횟수가 이제 5에서 15회, 여기 30회 이상을 다 이렇게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나눠주는데, 이거는 하룻밤이 아니고 1시간입니다. 1시간에 7, 80번의 수면무호흡이 있으면 하루에 6, 7시간을 주무신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 정도의 저산소증, 무산소증에 노출이 되는 건데요. 이 저산소증, 무산소증에 노출될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뇌에서 결국 산소를 덜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름때 피딱지를 여기 끼게 되는 거고요. 이때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뇌 안에 이제 뇌졸중, 그 다음에 심장에 뭐 심근경색, 협직증, 이제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비인후과에서는 이 공간을 어떻게든 좀 넓게 해주자, 넓게 해줘서 이 수면무호흡증도 줄여주고 코골이도 줄여주자는 취지로 이제 수술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정상인의 목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이제 이분은 편도선이 많이 커서 이제 좁게 만든 거고, 지금 이런 분들 보시면 목젖이 많이 늘어져 있거나 또 많이 뚱뚱하거나 뭐 그래서 이제 늘어져 있고, 또 이렇게 혀가 크신 분도 있고요. 편도선이 크면 편도선을 이제 제거해 드리고, 또 목젖이나 입천장이 늘어져 있으면 이 목젖이나 입천장을 위로 올려서 넓게, 혀가 크신 분들은 이제 혀 뿌리 쪽에다 이제 고주파라는 걸 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목젖과 혀 뿌리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넓게 해주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수술이 있지만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이 구강외과 선생님이 더 다른 수술을 같이 하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병 앞에서 이제 환자분들의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을 좀 더 완화시켜 드려서 좀 더 나은 이제 삶의 질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